そういうような報道したことは私承知してません。いずれにしろ 청와대는 다음 달 2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일본 측에 제의했다고. 말 다음 달 초면 삼국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열리는데 이거 갖고 참 힘듭니다. 한일 정상회담 형식 놓고 엄청난 물맺기 싸움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조수진 차장. 네. 열리긴 열리는 건 맞죠? 열리긴 열릴 것 같은데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본 측에 11월 2일 날 한일 정상회담을 하자고 제안했다고 어제 청와대에서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본 정부의 대변인격인 관방장관은 그런 보도를 들은 일이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11월 2일 날 만나자고 제안을 했다는 건데 일본의 대변인은 모른다고 답변을 한 겁니다. 자,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이달 말과 다음 달 초에 한중일 삼국 정상회담 일정인데 토, 일, 월입니다. 토요일 날 중국의 리커창 총리랑 만나는 거 정상회담 하는 거 맞고요. 삼국 정상회담을 일본 일요일 날 하는 것 맞고요. 자, 월요일 날 과연 어떻게 만날 것인지, 얼마나 만날 것인지, 어떤 형식으로 만날 것인지 논란이 모아지고 있는데 현재까지 청와대에서 얘기하는 건 어떤 정도인가요? 네, 사실은 어제 청와대가 11월 2일 날 한일 정상회담을 하자고 했다. 제안했다. 이렇게 발표한 것부터가 상당히 이례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양국 정상회담은 양국에 같이 발표를 하는 게 관례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뭔가 심상치 않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일단 11월 1일에는 이 삼국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에는 중국 국가서열 2위인 리커창 총리가 방한을 하게 되고 바로 이때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됐는데 우리 측의 보관은 뭐냐? 바로 11월 1일 날 삼국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 날에 이 일본 정상과 아베 총리와 따로 만나서 정상회담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희망을 하고 제안을 했다는 거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부인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속내가 깔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커창 총리와의 양자회담에서의 어떤 격식이라든지 대우라든지 그런 걸 보고 결정하겠다라는 의미가 좀 깔려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11월 2일 날 그러니까 11월 1일 날 삼국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하루 더 서울에 머물게 된다면 그에 걸맞는 격을 따져달라. 그러니까 회담 시간은 좀 더 길어야 될 것 같고 또 식사도 함께 해야 된다. 이런 속내가 복잡하게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아침 동아일보랑 오늘 나온 일본 요미우리 신문을 종합해 보면은 밥 먹는 문제, 체류하는 기간 문제,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 있죠. 이게 단순히 이제 밥 먹는 문제나 그 체류 기간의 문제가 아니고요. 뿌리를 따져가 보면 사실은 원래 한일 간의 정상회담을 강력히 사실 주장하고 요구했던 것은 일본입니다. 그렇죠. 아베 총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한중 관계의 밀착이 아니라 한미일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그 안보 동맹의 테두리 내에서 한국을 끌어안고서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차제에 털고 가는 이런 방식을 사실은 원했는데 그래서 정상회담을 본인 적극적으로 요구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많은 부분 이 위안부라고 하는 역사를 거스리는 과거 부정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과와 제대로 된 그 보상 이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정상회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태도를 고수하다가 그러나 한일 관계에서의 군사적 또 경제적 협력 관계는 안보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은 박 대통령도 이제 회담을 하는 쪽으로 양자회담을 하는 쪽으로 틀어서 하는데 문제는 바로 위안부에 대한 충분한 사과 그리고 충분한 조치 이 부분을 들고 와야 된다라고 한 한국 이 부분에 대해서 아베 총리 쪽에서는 사실은 제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별 과거와 달라진 상황이 없다 보니까 한국으로서는 그러면 양자 간에 무슨 그렇게 좋은 이 회담이라고 식사하면서 사실 의전을 제대로 갖추면서 하기를 곤란하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2일 날 그러나 우리가 회담 의지는 갖고 있다. 그래서 2일 날로 우리는 요청했다라는 것을 오픈을 한 건데 이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그건 예의에 어긋난다. 우리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 2일 날 요청했다는 사실을 공표한 것은 상당히 불쾌하다. 이런 상황에서 양측이 말하자면 그 과거사 부분에 대한 기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한 얘기할 것도 없는데 뭐 밥 먹고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딱 30분만 만나자 이게 우리 정부의 생각인데 그냥
아주 형식적으로 30분 하고 치려고 하는. 근데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이제 오랜만에 3년 반 만에 서울에 와서 정상회담을 하는데 이 한중 정상회담과 비교되면 네. 국내에서도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난 그럼 당일치로 가겠다 뭐 그런 의견도 내놓는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아베 총리가 그동안은 1박을 하면서 좀 폼나는 형식을 갖춘 정상회담을 기대했었는데 쉽지 않은 가운데 일본이 호텔을 정하는 방식에서 조금 전화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베 총리가 이제 한국에 네. 오면 네. 항상 롯데호텔에 투숙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롯데호텔이라는 곳이 롯데라는 곳이 한국 네. 기업이기도 하지만 또 일본 기업이기도 하니까 네. 당연히 롯데호텔로 보통 이제 체류를 하는데 네. 이제 작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2014년 7월에 저게 네. 언론에 보도 나면서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네. 그러니까 자위대 기념행사를 롯데호텔에서 한다. 네. 그러니까 여론이 안 좋으니까 롯데호텔에서 저 기념행사를 그냥 바로 취소해버렸습니다. 네.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호텔계 쪽에서는, 호텔업계 네. 쪽에서는 지금 일본 정부하고 롯데 호텔이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졌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1박을 하게 되면 네. 조선호텔에 머물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정상회담 의제 문제 그리고 식사하는 문제, 기간 문제 이런 게 다 정리가 돼야 호텔 1박 여부가 결정이 될 텐데 어쨌건 일본 정부에서는 이런 것까지 민감하게 다 따지면서 일정을 잡고 있는 것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 날 과연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열릴까요? 아직 양국 정부는 발표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나올까요? 좀 더 기다려 봤으면 좋겠습니다.